안녕하세요. 꿀인생TV 최순호입니다. 오늘은 남원의 소식지인 역기올이라는 소식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직접 대표를 맡으면서 이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서부터 처음에 창간 준비호를 만들고 나서 올해 세 번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책은 철의 왕국 운봉가야 특집으로 다루었고요. 표지에 나오는 이 멋진 남자분은 군산대학교의 곽장근 교수님이십니다. 37년간 백제 땅인 그 전북에서 가야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쭉 꾸준히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사학자로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전북에서 가야는 명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했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기울이라는 말은 남원에서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그 요천수라는 큰 천이 있는데, 그 천의 그 요자가 역기 요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기가 자라는 천, 그래서 역기울, 그리고 그 울타리는 울림, 커뮤니티 뭐 이런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역기울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이면에는 저희 김회장 편집장께서 그 곽장근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고요. 그다음 이 사진은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북가야의 현주소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왔습니다. 82년에 지금 옛날에 88고속도로, 즉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한창 건설하고 있을 무렵에 이곳에서 큰 고분이 하나 나타났어요. 사진 그 좌측 하단에 보면 두 개의 고분군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이게 백제 고분인 줄 알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야 고분이었어요. 실제로 가야 고분이 이렇게 큰 형태를 띠고서 전북에서 나타났다고 그러면, 최초의 발굴이었는데 나타났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정도 고분이 나타나면 여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그대로 복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를 살짝 유예하는 다시 저기를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다 놓고서 그냥 고속도로를 그대로 내버렸죠. 이것이 바로 전북 가야의 현실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전북 가야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이 돼 있었고, 유네스코에 선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가야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유물들이 굉장히 높은 지금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전북 가야가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북가야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백제 땅에 웬 가야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상명대학교의 이해광 교수님이 굉장히 공력을 들여가지고 이 만화를 4페이지를 그려주셨어요. 만화를 읽다 보면 백제에도, 그리고 전북 땅에도 가야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하에 처음부터 만화를 통해서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여러 가지 유물들도 그렇고 학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초반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손색이 없는 만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운봉가야 답사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정 편집장께서 직접 유곡리와 두랑리 마을군 고분군을 찾아가셔서 한 거고, 이것도 역시 드론 사진입니다. 가운데 우측 하단에 보면 거기에 고분이 보이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마을이 성내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32호분 앞에 보면 이게 개인들이 묘를 쓴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32호분 안에서 실제로 금동 신발이 발견되었어요. 가야의 것으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유물 중에 하나죠. 근데 남원에 있어서 두랑리 마을의 고분들이 이렇게 위에 막 소나무가 자라고, 어떤 곳은 감자밭이고, 어디서는 이렇게 밭을 일구고 고추를 심고, 이렇게 거의 그냥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곽장근 교수님은 군산대학교에 현재 그 가야문화연구소의 그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전북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에 혼자서 가야를 사랑해서 현재까지 37년간 가야사를 연구하고 있죠. 이거 정말 큰 야심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언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실크로드처럼 터키에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철이 어떻게 오냐면 치박과 산둥반도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전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전북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운봉가야로 온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그림 중에 하나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그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전북 그리고 운봉가야에서는 김은국이 동아시아의 아이언로드의 허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그림이었었죠.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좀 역사적인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공력을 기울여서 한번 그 그래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이언로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곽장근 교수님께서도 직접 이 그림을 그리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곽 교수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이제 37년간 어떤 고생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안에 인터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또 곽 교수가 이렇게 가야에 거의 미치다시피 하면서 돌아다닐 때 가족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재밌게 펼쳐져 있으니까, 혹시 이 책이 필요하셔서 읽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그 작은 변화 포럼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작은 연합 조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이제 남원시 의정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후기를 작성해가지고 독자 투고를 해주셨습니다. 남원에 대한 애정이 싹 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일장 레시피. 인월장에서 두 인생의 그 소성리댁과 전촌댁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고요. 우리 김혜정 선생님과 화가이신 오치근 선생님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친근감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지난호서부터 계속 오치근 화백은 저희 그 역기율과 함께 그림으로서 같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 할머니의 정감 어린 정말 한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동네 시집으로 와서 같은 장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60년지기로서 살아가는 두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정겹고요. 김혜정 선생님의 또 요리 레시피는 더더욱이나 더 맛깔납니다. 앞으로 이 코너는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최홍련 그 부부의 이야기인데, 최홍련 그 선생님께서 직접 이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여태까지도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글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진솔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울렸던 기사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호 우리 선생님이 쓰신 그 암악산성 답사기. 이 암악산성 답사기는 직접 가서 산성터를 둘러보고 또 그 성벽 도를 느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감상과, 그리고 답사와 답사기의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에 대한 사료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알차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암악산성을 가실 때나, 그리고 남원에 있어서의 암악산성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도 역시나 그 신라와 백제 사이에 암악산성을 중심으로 철의 전쟁이 펼쳐졌던 거죠. 철을 차지하기 위한 신라와 백제의 끊임없는 그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는 칠지도도 남원에서 넘어간 철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학설로 존재하죠. 그리고 마한의 마지막 왕의 피난 도성으로 알려진 그 달의 궁전이라고 하는 달궁. 이 궁자가 원래는 저희 나라 지명 중에 궁자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활궁자를 씁니다. 멀리서 봤을 때 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집궁자를 가지고 있는 궁터. 그러니까 실제로 왕궁이었다는 그 질들의 궁자는 별로 드문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마한왕이 이쪽에 와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이제 세력을 키운 다음에 운봉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게
가야의 그 왕국을 이루는데 미끄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여름철에 이 달군 계곡에 오시면 굉장히 시원한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장암인데요. 남원에서 유일하게 국보 10호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남원의 그 산내 쪽에 있는데 실상사의 그 암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상사가 생겼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 국보 제10호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주지 스님이신 행선 스님, 그 자선하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선을 하라고 해서 행선이라는 그 저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언제나 그 길을 느끼고 올 수가 있고요. 언제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원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활동가이신 우리 조창숙 선생님에 대한 글이고요.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시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 활동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그 강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산 그 마을 교육 공동체인 지마공을 운영하고 계세요.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는 마을에 그 활동가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아서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남원이 문화도시 가운데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특색화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운드라고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라디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맡고 있는 그 세 사람을 만났어요. 박성의 그 소살소살 코너지기하고 박은숙 MC, 한미 MC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남원 라디오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알콩달콩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원을 대표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남원 라디오는 정강표 작가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사운드 편집을 하고 또 팟캐스트를 열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서 정광표 작가의 인터뷰도 짤막하게 뒤에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생애구슬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김삼숙, 김윤여, 박순애, 조충자 할머니들을 저희가 박찬영, 김양호, 박유상, 최순호, 오동명 사진가가 하고 있고, 동영상은 저희 장재희 씨라고 하는 젊은 피가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사진 그리고 글,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3박자가 갖추어져 있는 대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애구슬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월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고 1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원의 현대사를 기록하는 근현대사의 기록물로서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애구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9096-5256-7 남원 미디어 공방 앞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책을 낼 때 뒷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서 후원을 할 거고, 역사의 길이 이름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남원에 관심이 있거나 생애구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현대사 속에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필부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글을 모르고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남원의 이야기와 할머니들의 필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